안녕하세요. 경매발전소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 입찰을 하기 위해 물건을 선별하고 현장 인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처음 배우시거나 아직 낙찰 못 받아보신 분들은 뭐 이론적인 것도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이런 실무적인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을 하기 위해선 먼저 물건을 선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별하시나요? 제 경우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경우에는 첫 번째 물건을 선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통장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와 플러스 알파. 이 알파라는 건 각자 여러분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연 3에서 5% 정도의 이자를 내고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제 자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자기 자본 금액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본 금액이 확인이 되면 입찰할 물건에 금액대의 가이드라인이 생깁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금액의 물건에 입찰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이제 물건을 선별하는 일인데 뭘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레드오션에 들어가지 말라. 누구나 좋아하는 아파트, 교통 좋은 아파트, 위치 좋은 아파트, 학군 좋은 아파트, 이런 물건에 입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물건에 입찰하시면 여러분들 보통 경쟁률이 30대, 40대, 50대 나오고 48등 했네, 35등 했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물건에 입찰해서 낙찰됐다 하더라도 단기 매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내가 이 집에 거주하면서 나중에 5년, 6년, 10년 뒤에 시세 차익을 보겠다. 이 집이 앞으로 훨씬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저는 단기 매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예를 들면 소자본 1,000만 원을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6개월 뒤에 1,000만 원, 1,500만 원, 100%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고 2년 뒤에는 5천만 원, 6천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돈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그런 물건을 낙찰받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을 선별하셨으면 두 번째, 현장을 임장하셔야 됩니다. 현장 임장을 하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다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가서 빼놓지 않고 임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갔다 와서 뭘 안 하고 왔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장에 임장을 하시면 확인해야 될 건 물건의 지역적 특성입니다. 물건의 지역적 특성이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입찰할 물건에 주변에 학교가 초, 중, 고, 대 어떤 학교가 있는지,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역은 지하철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버스역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는 없는지, 살고 계신 분들의 부류가 화이트 칼라인지 블루 칼라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지역적 특성이고요. 이걸 파악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 매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물건의 희소성과 거래량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기 전에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입찰하려는 물건은 주변에 비슷한 물건들에 대한 가격과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현장에 도착하셔서 부동산에서 임장하실 때 매도자 입장과 매수자 입장에서 물어보게 되실 텐데 만약에 거기서 파악한 가격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금액과 같은데 물건이 나온 지 6개월, 7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물건은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 나서 6개월, 7개월 뒤에 매도할 때는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호가는 유지하고 있지만 매도 물량이 아직도 소화가 되지 않다는 건 매수 세력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니 이 점을 입찰에 참고하셔야 되고, 만약에 가셨는데 현재 매물이 없고 내놓기만 하면 불이 나게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6개월, 7개월 뒤에 매도할 때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입찰가에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 가격을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면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일입니다.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이유는 미납관리비를 얼마인지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입찰할 물건이 오래된 아파트라면 오래된 물건에는 하자가 없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내가 입찰할 물건의 아래층에서 누수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누수 신고가 있었다면 공사는 완료가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며, 또한 입찰할 물건에 공사 신고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보통 한 번쯤은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5년 전이든 6년 전이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개보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개보수를 했다면 우리는 매도할 때 좀 더 우월한 주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리사무소를 다녀오셨으면 네 번째는 물건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각 아파트마다 선호하는 동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내가 입찰할 물건의 아파트는 어느 동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외부에서 보셨을 때 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분양받을 당시에 그대로의 샷이라면 이 집의 내용 안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입찰가 산정하실 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관에 가봤을 때 디지털 도어락 그리고 인터폰, 현관문의 상태 등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집안의 내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의 향과 상태를 분석하셨으면 다섯 번째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경매가 개시 결정이 나면 현황조사관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같이 띄지만, 그 이후에 현황조사관이 다녀간 이후에 새로운 전입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고 인도명령 신청과 명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나 빌라에서 법정지상권은 거의 성립하는 경우가 없지만 유치권은 왕왕 나오는 경우인데요. 소유자나 다른 사람들이 신청한 유치권은 성립이 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신고한 유치권은 성립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를 했다면 벨을 눌러 확인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6가지의 체크사항을 한 다음에 7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임장하러 갔을 때 관리사무소도 없고 주변에서 아파트처럼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시세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빌라는 앞에, 옆에, 뒷집이 가격이 다 다르고 연식이 같다 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한 가격보다 입찰할 때 가격을 좀 더 다운시켜서 입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 임장할 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임장하시면서 파악한 가격, 매도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임장을 잘못한 것이고 여러분은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매도가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확실하게 반복해서 임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입찰하실 때 입찰가 선정은 낙찰받기 위한 입찰가를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남길까를 정해놓고 입찰가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낙찰받기 위해 입찰가를 쓰시면 낙찰받고 나서도 매도 시에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얼마를 남길까를 결정하고서 입찰가를 쓰시면 여러분에게 실수는 없고 금전적인 손해도 없으니 제 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